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워드 임베딩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이에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그 단어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뭐 개라든지 고양이 같은 거는 숫자로 표현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뭔가 처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숫자의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번 주에 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TF-IDF라는 기법이고 나머지가 이제 워드 투 벡터라는 기법이에요. 근데 워드 투 벡터는 약간 뉴럴 네트워크처럼 좀 두 가지 스킵그램하고 이름이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반대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 총 이제 세 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TF-IDF를 먼저 볼게요. TF라는 거는 이제 term frequency의 약자고 IDF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TF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문서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뭐 단어가 10개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안에서 개가 두 번 등장하면 이제 10분의 5가 돼서 아니죠. 10분의 2가 돼서 0.2가 되는 그게 이제 term frequency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확률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 단어분의 그 한 단어가 쓰인 횟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보를 나타내기에 좀 부족한 이유가 영어는 뭐 the라든지 is, 뭐 요런 애들은 거의 모든 문장에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중요한 척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요런 the 같은 거 이런 게 우리의 분석을 조금 망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그나 저 같은 뭐 그런 애들이 있겠죠. 조사 같은 것도 뭐 뭐랄까 수 뭐 할 수 있다의 수 같은 것도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사실 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분석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준비해온 요 문장 만약에 한 이제 캐나다 동물 먹이 고양이 요 네 개의 빈도수가 다 같다고 똑같은 횟수로 등장을 했다고 저희가 치면은 사실 보면 동물 먹이 고양이 요 세 개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연관성이 보이죠. 왜냐면은 동물의 먹이 그리고 뭐 고양이도 동물이고 뭐 고양이도 먹이를 먹으니까 이 세 개는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는 좀 사실 뜬금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빈도수가 비슷하게 등장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한 단어의 의미를 수치적으로 좀 나타내고 싶은 건데 단순히 빈도수만을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IDF라는 건데 IDF는 이제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반대로 등장을 할수록 값이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은 frequency라는 거는 자주 등장할수록 값이 커져야 되잖아요. 0에서부터 이제 1 가까이 가겠죠. 근데 이거는 IDF는 반대로 여러 번 등장할수록 0에 가고 단 한 번 등장하면은 뭐 원리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 무한대가 되고 뭐 한 번이면은 값이 점점 커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왔습니다. 로그를 씌우는데 무엇의 로그냐? 한 이제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의 수입니다. 이거는 그 뭐랄까 문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문서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를 10개 정도를 스크랩을 해왔다고 저희가 칩시다.
그래서 그 10개 문서 안에 뭐 정치 기사를 긁어왔다고 쳐요. 그 정치 기사를 이제 10개 정도를 스크랩해 왔는데 여당이라는 단어가 뭐 한 5번 등장을 했으면, 그러면 전체가 10개를 해왔고 뭐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K가 뭐 여당이라는 단어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게 여당이에요. 뭐 5번 등장을 했으면 이 IDF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요렇게 10분의 5인가? 그렇죠. 10분의 5는 뭐 로그 2 요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여당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면 로그의 0인가요? 로그의 0이면 아니죠. 나 반대로 계산했죠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로그의 전체니까 위가 10이고, 아 이거는 잘 계산했네요. 로그 2가 맞죠. 근데 만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뭐 야당은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IDF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로그의 무엇입니까? 뭐지? 이게 왜 계산이 안 되죠? 한 번도 모든 거에 등장을 했을 때를 먼저 봅시다. 이게 헷갈리네요. 뭐 그라는 단어는 다 등장이 떠요. 그래서 K는 10일 때 이거는 확실히 이제 10분의 10이라 로그 1이죠. 이거는 얼마? 0.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든 문장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IDF 값이 0이 되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0분의 무한대면 어차피 로그 무한대고, 그럼 결국 무한대니까. 근데 단 한 번 등장했으면 로그 10이니까 1분의 10이라서, 그래서 이게 값이 로가리즘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뭐랄까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죠. 여러 문서에 등장할수록 IDF가 0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TF IDF라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척도인 거예요. TF가 따로 있는 거고 IDF도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TF IDF는 이제 TF랑 IDF가 곱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위에서 여기 썼던 이거 다 지우고, 뉴스 기사 10개 여당 이제 5번 등장한 거, TF는 얼마입니까? TF는 10분의 5죠. 얼마? 0.5. IDF는 로그의 5분의 10은 로그 2죠. 그래서 TF IDF는 요 두 값이 곱해진 0.5의 로그 2는 로그 루트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TF IDF예요. 이거는 자주 등장할수록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페널티가 붙는, 그렇게 좀 적절한 밸런스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살짝 좀 잘 나타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word to vector라는 기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를 나타낼 때 우리의 사전 안에 개랑 뭐 고양이랑 원숭이랑 양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요 4개의 단어뿐이라고 할 때, 얘는 이제 첫 번째 단어고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sparse representation 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개만 값을 1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을 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를 나타내면은 sparse하게 표현을 한다면 1, 0, 0, 0이 될 거고, 고양이는 0, 1, 0, 0이 될 거고요. 뭐 원숭이는 0, 0, 1, 0, 양은 0, 0, 0, 1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sparse representation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는 지금 4개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국어 사전만 뒤져봐도 사실 책으로 거의 막 열 몇 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방대하단 말이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개 정도? 100만 개 넘을 것 같은데 100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만 나머지 0을 주고 이제 한 단어에만 1을 줘야 되니까 단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 개의 숫자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게 살짝 너무 벌키하다. 이게 좀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연산을 할 때 이 100만 개를 사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차원수를 낮춰서 표현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뭐 dens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sparse는 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dense는 대부분이 이제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요 지금 4개의 값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 가중치를 붙여서 뭐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한 결과 개는 0.5에 0.7이 나오고 뭐 고양이는 0.2에 뭐 0.4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갖는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dense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ord to vector라는 거는 여기서 봤던 그 sparse representation을 뭔가 dense하게 바꿔주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드 투 벡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뉴럴 네트워크의 성질? 그 특성을 약간은 흉내를 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이제 싱글 레이어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뉴럴넷을 쓰기는 했지만 이걸 딥러닝 모델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게 레이어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형 사상을 했다,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 거다라고 봐도 되고, 뭐 개념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가지 기법이 CBOW랑 skipgram. 요 CBOW는요 Continuous Bag of Words의 약자예요. Bag of Words라는 거는 요런 주머니가 있다고 저희가 칩시다. 요 주머니 안에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서 안에 등장한 그 단어의 빈도수를 나타내면은 개는 3번 등장했으니까 뭐 3이고 고양이는 2고 뭐 이런 게 이제 bag of words인데, 이런 건 지금 다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continuous한 실수 영역으로 확장을 해버리는 게 continuous bag of words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bag of words라는 거는 사실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TF랑 거의 유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kipgram하고 이제 continuous bag of words가 나오는데 이 둘은 아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continuous bag of word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ous bag of words는요 주변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문장이죠. The fat cat sat on the mat라서 단어가 총 the를 포함을, 하나는 대문자니까 그냥 7개라고 칩시다. 뭐 원래는 이제 6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한쪽은 대문자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요 the라는 첫 번째 the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sparse representation을 할 수가 있죠. 요 주변 단어는 요 윈도우 크기를 가져요. 여기서는 지금 윈도우 크기를 3이라고 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의 단어씩만 본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총 4네요. 윈도우 크기가 보면은 양쪽에 2개씩을 보는 건데 여기 왼쪽에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2개가 잘린 거고, 또 윈도우 크기는 이제 5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심 단어 the 주변에는 이제 fat하고 cat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fat하고 cat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원디멘셔널 컨볼루션처럼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통해서 쭉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모든 중심 단어에 대한 그 주변 단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것을 표현을 하기 위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요 지금 V 차원의 입력들을 M 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그걸 다시 V 차원으로 확장을 하는데, 요 프리딕션 쪽에서 여기에는 이제 그 중심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양쪽에 들어가는 거는 주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단어 두 개를 입력으로, 뭐 지금은 이제 the를 예측하기 위해서 두 개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뭐 여러 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가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cat하고 on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의 그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처럼 뭔가의 행렬의 곱을 통해서 M 차원으로 축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M 차원을 다시 어떤 행렬에다가 곱을 해주게 되면은 또 하나의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갖는 그 뭐랄까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과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이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요한 점이 지금 여기 W라는 그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요 인풋은 어떻게 되냐면 1 by V, 이거는 지금 그 뭐랄까 그 행벡터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열벡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 by V고 여기에 붙어있는,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에 붙는 가중치는 이제 V by M이 되니까 요 두 개를 곱해주면 이제 1 by M 요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M by V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1 by V의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출력을 사실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V 차원 V by M의 이 W라는 게요, 앞에 보시면 그 요 단어 자체가 sparse represent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값만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열, 여기서는 요렇게 세 번째 열 자체가 요 캣이라는 녀석의 어떤 그 dense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학습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가중치가 곱해져서 얻어진 놈이 아니라 요 W 자체가 어떤 dense 표현의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매번 뭐 캣에다가 곱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이 그 인덱스만 알고 있으면 그 dense 표현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그램은 그 CBOW랑 아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표현 자체는 위에서 했던 CBOW랑 동일해요. 근데 들어가는 게 아까는 여러 개였던 반면 이번에는 하나의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by V고 V by M이 곱해져서 1 by M, 이게 여기가 되고 다시 또 M by V가 곱해져서 1 by V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죠.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 거는 뭐 주변 단어의 개수에 맞춰서 이 행렬 자체를 여러 개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이 W죠. 이 W가 학습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가중치를 학습했다라고 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 행렬 자체가 그 dense 표현의 뭐랄까 임베딩이 된 단어들의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할 얘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